네, 앞서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이무저무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미국장에 힐튼 월드와이드가 있다면 한국장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리오프닝 하면은 떠오르는 호텔 브랜드 힐튼 월드와이드인데요. 그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 호텔 신라로 좀 선정을 했거든요. 호텔 신라. 네. 네, 일단은 뭐 좀 최근에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좀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중국 이제 리오프닝이다 하면서 사실 좀 데이터들이 잘 나오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뭐 아쉬웠어요. 앞에서도 네. 이제 신종웨이커께서도 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제도 또 한번 이 호텔 쪽을 또 해봐야 되니까 명동 좀 가봤는데 네. 여전히 사람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종종 분위기가 가서 좋아지고 보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무래도 면세나 호텔 사업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면세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제 항공 데이터들이 좋아지고 또 본격적으로 또 중국에 대한 이런 인바운드가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정말 주변에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해서 저도 좀 가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네.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자리도 별로 없어요. 네네.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별로 표가 남아 있는 게 평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련된 섹터에서의 좀 기대감들을 좀 펼쳐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실적적으로도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면세 쪽에 대한 입찰 건이 조금 있었고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시그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업황 회복이 된다라고 하고 최근에 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사실 조금 상박은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한 좀 물려 있었던 종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가격이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여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이제 종가부터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 박스권 돌파하면 그 위에 이제 박스권에서의 약간의 좀 물량 소화가 가능한 지역이 해당 가격대여서 뭐 사실 요 라인까지 오면서 좀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10만 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위치가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 반등이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좀 돌파가 나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V자 반등으로 올라왔고 이전에 해당 가격대에서의 좀 지지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깨지게 됐을 때 좀 단기적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 부분만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9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후 10만 원 이상도 터치하는 그날 어서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네, LNF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 가치 재평가 진행되는 걸까요? 정교장에서 8%, 시간외에서 9%대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한가 나왔던 선익시스템 어제 장에서도 탄력 좋았습니다. 정교장에서 5%, 시간외에서 9% 상승 나타났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OLED 설비 투자 소식에 나래 나노텍도 시간외 6% 상승했고요. 의료 AI 기업이죠. 루닛, 외국인 순매수세 이어지면서 정규장에서 16% 급등, 시간외에서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수산화 리튬 소재 제조사인 어반 리튬도 정규장의 상승 이어가는 시간외 흐름 보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토픽 짚어주시죠. 네, 나래 나노텍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삼성계가 더 잘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네. 단연
이제 사진에서의 좀 먼저 상한가를 이끌었던 HB 네네. 테크놀로지가 뭐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게 또 이 OLED 또 검사 장비 쪽에서 1등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움직인 게 이제 라운텍과 신도기현인데, 해당 종목군들은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서 또 상장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나래나노텍으로서 선정을 했고요. 사실 이제 LG 계열에 있는 기업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선익 시스템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간의 상승력이 나왔고, 나래나노텍도 지금 6%대 상승력이 나와서 오늘 아마 디스플레이 쪽이 장 초반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사실 이제 LG 쪽에서 1조에서 2조 사이의 규모의 이런 투자 이슈가 나왔을 때 야스라든지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은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삼성 계열 종목군들도 10%대 이상이 대부분 좀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들이 상한가에 안착할 확률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LG 계열의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좀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나래나노텍도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코팅 쪽에서 점유율 1등이거든요. 근데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서의 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LG 쪽에서 투자가 조금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의 이런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실망감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삼성 계열에서의 좀 강력한 시세 분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용 회장, 그리고 또 관련된 사진에서 또 주목됐었던 이런 협력사, 이런 기업들이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것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쪽이 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업종이어서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접근력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내 또 2차 전지 또 공정 장비 양산 수주 라인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OLED와 2차 전지를 동시에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보다도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분말 코팅 장비 개발도 성공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 장비에 대한 수주들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오늘 OLED 쪽으로 가겠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좀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해당 가격대로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왜냐면 시가에 분명 갭 상승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전일 종가부터 11,6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갭이 5% 이내라고 한다면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시초가에 약간의 차익이 나오면서 한번 눌렸다가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분할로 한 2번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3,500원인데 사실은 조금 넓게 봐야겠죠. 한 15,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1차, 2차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초반 디스플레이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귀가 쫑긋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 좀 짚어주시면 추가적인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한정적이었던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사용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보더라도 특히나 패드 계열 같은 경우는 전면 OLED로 다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하량이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도 전면에 이제 요즘에 다 OLED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캐파가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춘 턴어라운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산업적으로 수요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삼성 쪽에서 이렇게 조 단위로 투자를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캐파까지 더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계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OLED 소재 쪽을 담당하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덕산네오록스가 있겠죠.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연관 산업들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제과 고성장에다가 바이오 신산업 기대감으로 오리온 외국인 강한 매수세 어제장에서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관련한 실망감 탓인지 어제 주가 3% 빠졌지만요. 외국인은 명신산업 7일 거래 일제 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 티웨이 항공과 GKL 외국인이 각각 6거래일, 3거래 일제 순매수합니다. 반가운 종목이죠. 바쇼룸 대항 종목으로 본부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셨던 인터로조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분기의 수주 잔고가 1,000억에서 2,000억대로 뛴 세트레가의 기관 9거래 일제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두산테스나 3년 내 최고 실적 내면서 최근 흐름 아주 좋습니다. 기관 8일 연속 담았고요. 기관이 7일째 순매수한 종목은 성화하이텍 또 넷마블 눈에 띄고요. OCI 6일 연속 기관이 담았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네, 인터로조를 꼽았습니다. 사실 네. 지난주에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모멘텀이 너무 많고 원고가 엄청 많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잖아요. 시간 네. 관계상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 거기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터졌죠. 미국이 이제 FD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주가의 좀 급등력이 나왔고요. 지난주 소개해 드렸을 때에 32,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상승한 가격으로 좀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오프닝 쪽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뭐 이전에도 컬러렌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일본 지역에서의 비중이 좀 높은데 일본 지역에서도 그 컬러렌즈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렌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마련이 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수주를 확보한 부분들과 기타 지역에서의 또 수주 확보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ODM이라든지 OEM 관련된 사업군에서도 앞으로의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전방위적인 사업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진짜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제품들이 고마진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단일 시장으로는 또 가장 큰 시장이어서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일본 지역 좀 기타 지역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에다가 단일 시장이 가장 큰 쪽에서의 좀 강력한 접근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 베이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지는 환경으로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타 지역들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좀 주력으로 나가고 있었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라든지 수주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 많아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지만 좀 일정한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부분 또 거래량 동반해서 좀 가득 찬 양봉이어서 약간 오일선이 떨어져 있어서 단기적인 한 2, 3일 정도의 약간의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여전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약간 이 오일선과의 이격이 벌려져 있어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2,000원대까지 좀 분할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이 전고점 일단은 돌파 시도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 뚫어주게 되면 아마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이 이 색조 회사거든요. 네네.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해당 가격대에서 접근하신다면 3만 원으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초반 라인 깨지면 좀 약간의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주 29일에 아침 방송에서 목표가 32,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더 돌파했고 이제는 목표가 상향하셨습니다. 35,000원 제시되었으니까요.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네, 성우 하이텍을 좀 골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제 테슬라의 멕시코 기가팩토리와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이제 루머로 조금 떠돌고 있기는 하지만 좀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테슬라 생산량이 굉장히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될 것이고 또 해당 지역의 공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뭐 IRA 법안이라든지 뭐 유럽 쪽 FTA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충분히 조금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수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현대 쪽에서의 납품을 하고 있는 범퍼레일은 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매수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가격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7,500원부터 7,900원까지 이제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충분히 좀 상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6,600원으로 박스권 하단 깨지게 됐을 때는 좀 대응을 해보자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에 아주 촉까지 좋은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